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 예, 삼각함수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14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냐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요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까? 올사탕호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답은 제2사분면. 자, 사실은 앞식, 뒤식 중에 우선 제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식은 무슨 식이야? 앞식, 뒤식? 뒤식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나오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서로 다른 부호라고 외쳐야 되죠? 부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서로 다른 부호구나 라고 봤는데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서로 부호가 다른데 사인이 크대. 그럼 사인은 부호가 뭐가 돼? 양수. 코사인은 뭐가 돼? 음수. 어머, 사인만 양수가 되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었습니까? 2사분면. 그래서 제2사분면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하자. 얘는요,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점의 좌표 주어졌지. 자, 요 점하고 원점을 이어가지고 동경을 만든대. 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면 아래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아래 길이 손쉽게 구하는 방법. 3대 4대 5. R은 빗변이었잖아. 맞습니까? 3대 4대 5. 그래서 R은 그냥 5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네요. 자, 사인의 정의 뭐였는지 기억을 떠올려보자. 사인은 R분의 Y.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R분의 X. 그러므로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X분의 Y. 그러므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계산하면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뭐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계속 나와요. 정말 계속 나와요. 근데 엄청 중요해요. 자, 하나의 삼각함수를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가 구하는 방법, 아주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 방법은 시중 교재 답지에는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아요. 시중 교재는 뭐든지 수식으로 엄청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풀어놔. 근데 얘는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를 배우지만 이 삼각함수는 나중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는 파트로 미적분에서 아주 욕 나오게 나와. 그치 예진이야? 삼각함수가 제일 짜증나지? 예, 엄청 짜증나게 나요. 공식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짜증 그 자체야. 지금부터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삼각함수를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즉, 사인을 준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사인 하나 줬으니까 코사인, 탄젠트 구해봐. 막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습니다. 단, 올, 사, 탕, 코 부호는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살짝 뛰어넘어서 16페이지 공식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살짝 넘겨주세요. 자, 삼각함수의 기본 공식 3가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에 정리할 것은 역수관계 되겠습니다. 우리 역수관계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역수삼각함수 불러볼까? 시작! 코시컨트 세타 이런 거 배웠죠? 또 시컨트 세타 그리고 또 코탄
탄젠트 세타 이런 역수 삼각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이때 코시컨트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한 일반적인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는 사인 세타분의 1.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역수 관계. 우리가 이미 배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제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상제 관계, 서로 나누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제 관계는 뭐냐면요. 탄젠트 x라는 녀석은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바뀔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또한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 코탄젠트 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인 x분의 코사인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요거 증명은 밑에 다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 셋이 살고 있어. 근데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그냥 우리 너무 좋아 이래. 그리고 코탄젠트는 좀 어때? 왕따. 매일 이러고 사인이랑 코사인 지네끼리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노는 거 보면서 부럽다 이래. 그래서 얘 왕따여서 어지간해서는 사인과 코사인하고 친하질 못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상제관계가 유일하게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과 관계를 맺는 관계예요. 엄청 중요한 관계겠지. 예, 즉 하나의 식 속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같이 논다면 이때 이 식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제관계를 써서 탄젠트를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자기네들끼리 샤바 친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밑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공식.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공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코탄젠트 x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한 번 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코탄젠트 x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곱관계라는 녀석입니다. 얘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제곱관계. 좀 줄여야 되나? 한 번 더 줄여야 되네. 오이! 죄송합니다. 당혹스럽군. 네, 너무 작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우리 이 녀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제곱관계의 1번식은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항상 무조건 몇이 나온다? 1이라는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으로부터 변형이 돼서 나오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식을 보통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1코, 코 이렇게 외워요. 예, 1코, 코 이렇게 외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예, 길게. 자, 그리고 이 녀석하고 관련이 된 하나가 더 있어. 1 써줘요. 코탄젠트 제곱 세타 자리에 뭐라고 써준다? 탄젠트 제곱 세타 써주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리에 뭘 써준다? 시컨트 제곱 세타를 써줘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제곱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곱관계는 언제 사용하냐? 삼각함수의 문제 속에서 삼각함수의 제곱꼴이 나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은요. 두 번째,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 사용해요. 어머, 사인이 어떻게 선생님 코사인으로 바뀌는데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건 사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즉 사인의 장례식을 치러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런 방식으로. 자, 같은 방식으로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요렇게 써줄 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네 번째 붙이겠습니다. 자, 코탄젠트를 맞죠? 네, 코탄젠트를 코시컨트로 바꿀 때 이때도 사용합니다. 자, 코탄젠트를 코시컨트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겠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꿀 때도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한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역수관계는 정이니까 증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제관계와 제곱관계는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관계에 의하면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같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따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 여기 직각삼각형 나와 있는데 탄젠트 세타 구해봐야겠다. 몇 분의 몇입니까? C분의 B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 구하면 몇 나옵니까? A분의 C. 사인 세타 구하면 몇 나옵니까? A분의 B. 어머, 번분수네요. 그런데 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약분해줄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데? C분의 B가 되네. 어머, 진짜 C분의 C, B, C분의 B. 똑같네. 상제관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제곱관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사인 세타 구하면 몇 분의 몇이다? 시작! A분의 B다. 코사인 세타 구하면 몇 분의 몇이다? A분의 C다예요. 자, 그러므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통분하면요.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항상 뭐와 같다? A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결국 얘는 A 제곱분의 A 제곱이 됐어요. 몇 분수가 맞나? 예,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과 끝을 봤더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무조건 항상 몇이다? 1이다. 제곱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냅니다. 그래.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항상 1이 나오는 거지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형된 두 개의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기본식이 주어져 있지. 이 기본식의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 몇 나와?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우리 뭐라고 부르는데? 코탄젠트 세타. 그러므로 얘는요.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시컨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시컨트 세타. 근데 제곱이 돼 있으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주어진 원래 기본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식은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규칙성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1부터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세타. 근데 제곱돼 있으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분의 1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시컨트 세타. 근데 제곱돼 있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제곱관계가 나왔고 얘도 엄청 많이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요 얘 세 번 각각 3번씩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한 번 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한 번 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두 번째.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어? 선생님은 1코 이렇게 기억한댔어요. 다시 한번 시작.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한 번 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 요 녀석과 같은 구조의 마지막 식 시작.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은 하나의 삼각함수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숫자를 잡아내고 올사탕코 부위에 따라서 부호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이론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사인 세타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요 값을 구하래. 그 얘기는 뭐야? 사인 세타 하나를 주고 코사인 세타도 구하고 탄젠트 세타도 구해봐 라는 얘기죠. 일명 하나의 삼각함수를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 값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친 개념에 의하면 솔루션을 나눠서 풀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뭔 짓을 한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자, 이 녀석이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 이 빗변의 길이를 2라고 잡고 사인이니까 이 길이를 루트 2라고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길이를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상태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남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은 변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놓아있는 상황에서 어머,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이 되겠구나?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몇이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구하면 안 되고 맨 뒤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뭐를 주의해야 된다? 올사탕코 부호 주의해요. 자, 그래서 얘를 봅니다. 자, 얘는 몇 사분면각입니까? 2사분면. 2사분면에서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 그러므로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탄젠트 앞에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냅니다. 그래,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고 빼기 2에다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야.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1이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중 교재는 어떤 식으로 풀어놨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2예요. 시중 교재는요, 그림 없이 그냥 다 수식으로 풉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어떻게 접근하냐? 와우, 사인 주어주면 우리 제곱관계식에 의해서 코사인 구할 수 있는데, 그쵸? 제일 처음에 제곱관계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러므로 사인 제곱 세타는 저 녀석 제곱하면 4분의 2 해서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 되겠구나. 자,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가 될 거야 라고 구해놓고 요 부호 그런데 얘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야. 왜냐하면 몇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세타가 2, 4분면 각이기 때문에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젠트 구해야 되죠?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상제 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제 관계에 의하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므로 그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그리고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야. 와우, 약분하면 얘 마이너스 1 나오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풀이에요. 우리요 코사인하고 탄젠트 그리는데 요만큼만 해서 풀어냈지. 근데 여기선 어때? 이만큼을 해가지고 코사인과 사인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개념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그린다? 직각 삼각형을 그려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얘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입니다.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는 수학에서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위원. 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몇 등분한대? 10등분했대요. 자, 원은요 360도 한 바퀴 도는데 얘를 10등분해서 피자 10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피자 10조각? 한 조각에 몇 도 되는 건데? 36도가 되는 거예요. 자, 36도는 특수각입니까? 비특수각입니까? 비특수각이에요. 그런데 날 보고 뭘 구하래요? 얘 더하기 얘 해서 얘를 A라고 할 때 얘를 구해라. 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얘는요 우리가 코사인의 값을 직접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비특수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 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머 여기 세타네? 그리고 이 동경의 길이 몇 추로 주어졌습니까? 1. 세타하고 이 동경의 길이만 주어지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반지름이 하필이면 1이야. 1. 그러므로 R자리에 1 넣지.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자체로 뭐가 돼? 불러볼까? 시작!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또 세타만큼 또 간 거지. 맞습니까? 즉 몇 세타? 2세타.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 불러볼까? 시작! 코사인 2세타, 콤마 사인 2세타. 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말로만 한번 읽어봅시다. 얘 뭡니까? 시작! 코사인 3세타, 콤마 사인 3세타. 얘는 코사인 4세타, 콤마 사인 4세타. 얘는 코사인 5세타, 콤마 사인 5세타. 그래서 봤더니 요 숫자보다 하나씩 적네? 예, 그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불러봅니다. 시작! 코사인 9세타, 콤마 사인 9세타.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 코사인 10세타, 콤마 사인 10세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단위원이 나오고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면 얘는 100% 무엇을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요. 이런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좌표. 얘 뭐야? X좌표지. X좌표의 의미는요. 요 X좌표가 의미하는 길이가
이만큼이라는 거야. 이만큼.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뭔가 왔을 거. 어머, 이만큼이 코사인 세타만큼의 길이지.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되는데? 코사인 2세타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쪽으로 요만큼은 뭐가 되는데? 코사인 3세타만큼의 길이, 코사인 4세타만큼의 길이, 코사인 5세타만큼의 길이, 코사인 6세타만큼의 길이, 코사인 7세타만큼의 길이. 예, 좌표야, 좌표. 좌표지. 좌표. 길이라기보단 좌표. 얘는 양수값, 얘는 음수값을 갖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자, 빨간색 좌표하고 파란색 좌표의 합은 무조건 몇이다? 항상 0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요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예, 요 녀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문제는 사인을 기준으로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사인을 기준으로도 구경 한번 해보고 합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제 사인 3세타 더하기 사인 5세타 더하기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머, 사인 세타의 좌표 이만큼,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오고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사인 8세타, 사인 9세타, 사인 10세타. 이 녀석 모두 다 좌표를 더하면 무조건 항상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뭔가 이제 느낌 와닿죠? 그러면 우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선생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군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코사인 9세타 더하기 코사인 10세타의 값은 무조건 항상 몇이다? 0이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래? 1, 3, 5, 7, 9. 예, 홀수에 해당되는 녀석을 A라고 뒀을 때 2, 4, 6, 8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구해봅니다. 그래?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4세타 더하기 코사인 6세타 더하기 코사인 8세타라는 것은 윗식에서 홀수 부분만 이항시키면 되겠지?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코사인 5세타 더하기 코사인 7세타 더하기 코사인 9세타까지 넘기고 여기 하나 더 넘겼지? 뭐가 하나 더 넘어간 상태야? 예,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가 하나 더 넘어간 상태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까지 하나가 더 넘어가서 2, 4, 6, 8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자기가 뭐라고 부르겠대? A라고 부르겠대. 맞나요? 그러므로 얘는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가 되겠네? 자, 10세타의 의미가 뭔지 보았더니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코사인 9세타지. 그리고 바로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코사인 10세타야. 이거 길이 몇인데? 1. 그래서 오, 1이네. 빼기 1.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 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식이에요. 모두 다 더하면 0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예, 이제 식 계산하고 정리하는 유형이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봤더니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네모분의 1이라고 계산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보여? 탄젠트가 보이지? 왕따 탄젠트. 얘가요, 사인 코사인과 어울려서 계산이 되려면 우리는 탄젠트를 무엇으로 바꿔야만 한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상쇄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번분수네요.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시작.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어머, 통분이 돼 있어. 통분. 그러므로 우리 통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오씨 안 되는데 분자가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온다라는 것은 얘가 뭔가 약분된다.